네, 반갑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상승 마감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마지막에 약간 수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살짝 내려앉아서요. 코스피가 1.84, 코스닥이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상승으로 지켜냈다 봐야 되겠죠. 2300포인트 잘 유지를 시켜준 모습이었고요. 뭐 다시 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저점이야, 우리 바닥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매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고요. 오늘 상승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형주죠. 그래서 대형주가 만든 상승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애들이 바로 삼성전자였을 겁니다. 오늘 장중에 4%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마감도 3%대 상승 마감입니다. 나쁘지 않죠? 네,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애도 있지만 크게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또 어제 올라온 종목이 오늘 또 크게 내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짬뽕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스러운 장이에요. 복잡스러운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지들이 칼춤을 추든 무슨 북치고 장구를 치든 그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았어, 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거짓말처럼 계좌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아래쪽 지지선 2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을 더 확고하게 다져주는 것 같죠. 사실은 2300포인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어놓는 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2300포인트가 저점일지 아닐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라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자, 오르고 내리고 다시 내일 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모습 나타나지만 2300포인트 위쪽에서 또 만들어진다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면서 뭐가 돼요? 21선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24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2350만 넘어가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너지를 조금 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물량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죠. 대체적으로 바닥이 나올 때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저점이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직 신호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라는 정도, 과거의 사례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자, 분봉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아침에 형성된 저점 지지 잘 만들어내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오늘 분위기가 이건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얘는 조금 더 가까워졌죠. 골든크로스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나타나는 큰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CPI, 자,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만기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골든크로스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빅 이벤트들이 오히려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희망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좋기에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물량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을 먼저 볼게요. 네, 물론 이제 내일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제가 아침에는 한 3천억까지도 갔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공교롭게요, 한 2시 반부터 꺾였어요. 계속 갔으면 3천억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2시 한 30분경에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 스포트를 생각한다면 3천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확 꺾어버리죠. 확 꺾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올라온 금융투자죠. 얘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얘네는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얘네가 2천억 넘게 매수하게 되면서 기관이 3천억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기관이 한 1,000억 건데 조금 넘게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3천억 정도 매수하는 거였는데 이게 수량 바뀌어버린 거죠. 연기금이 욕을 좀 먹더니 7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수십조를 사줘야지 조금 이제 인정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연기금도 또는 금융투자도 투신도
또는 사모펀드, 뭐 기관 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매수로 참전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역시 개인들의 매도는 착실하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17조 2천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은, 오늘도 아침에 반대 매매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일쯤 되면은 16조 원대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신용이 이제 16조라면 야 진짜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뀌어갈 때마다, 앞자리가 아니죠, 뒷자리 수가 바뀌어갈 때마다 이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시장이 더 안 빠질 거란 얘기죠. 자, 20조 때 주가가 빠지는 것과 지금 17조, 16조일 때 주가가 빠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동안 물량 뺏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었던 놈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팔 거 없어 라는 식의 느낌들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도 한번 볼게요. 오늘 카카오 하나 조금 살짝 내렸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흠잡을 게 없어요. 다 올랐다. 네. 뭐 두 번째 컨도 다 올랐다. 뭐 1% 좀 떨어진 거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다 올랐다. 네.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뭐 내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랐는데, LNF 하나만 지금 마이너스 1.5%가 빠졌어요. 요것만 빠졌고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네, 뭐 단 0.5%가 오르더라도 다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 오센 임플란트만 살짝 내려간 모습이고요.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일단은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개별주들 움직임들이요. 개별주들은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오늘 상승률 하락률 보게 되시면 우리산업홀딩스, 네, 지금 800억짜리 상한가 가서 800억인 거예요. 신진 SM, 네, 지금 1000억 원짜리 상한가 가서 1000억 원이고요. CDG 역시 마찬가지 상한가 가서 1100억입니다. 뭐 그다음에 삼형엠텍 상한가 가서 690억이고요. 유일로보틱스 상한가 가서 17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보광산업, 하인크 코리아, 뭐 우리산업, ST큐브 전부 다 뭐 1, 2천억 많이 가야지 2천억 대네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조선전제를 봐서 그러는데, 조선전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죠. 계속적으로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 모양이 지금 올라가서 좋은 건데, 지금 하락률 쪽으로 가게 되시면요, 어제 올라갔던 K옥션 같은 경우, 오늘 빵 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아데이터, 어제 올라갔던 거 빵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변수예요. 변동성이고 변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쥐고 흔드는 거죠.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놀아나요. 계속 놀아나고, 뭐 어제 샀다가도 물려가지고 오늘 떨어지면 또 팔고, 다시 올라가니까 또 따라잡고, 또 물려서 또 팔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좌가 그냥 확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예 위쪽에 있는 거 어차피 쳐다보시면 안 되겠지만, 쳐다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점에 있는 것들은 일단 매도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막 흔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잘 버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막 흔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흔들려가지고 뭐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막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굴러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만히 계세요. 꽉 붙잡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DJ도 그 디스코 팡팡 굴리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에이 재미없어. 그리고 딴 데로 넘어가지. 그럼 못 잡고는 애들이 막 흔들려다가 뭐 앞으로 떨어져 나오고 놀림거리 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딱 잡고만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당연히. 흔들어도 되는데 안 흔들릴 수가 있나. 하지만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해주잖아요. 네. 사람만 있으면 돼. 막 흔들렸어. 아, 정신 한 개도 없어. 근데 사람만 있으면 자리로 돌아가세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탈해가지고, 네, 기계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죽지.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투자자별 확정 내용 한번 보시면, 기관 쪽은 삼성전자 거의 1000억 가까이 샀네요. 무지하게 샀네요. 레버리지, 하이닉스 시총 상위에 쫙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LG전자 요즘에 계속 잘 올라가요. 아 이뻐 죽겠어요. 그죠? 삼성전기, SDI, 하나솔루션, 오늘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아 그동안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매도는 이제 인버스 쪽 고퍼스 매도가 좀 있었고 S-오일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 좋다고 막 증권사 리포트 막 써대고 막 그러더니 별로네요. 자, LNF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뭐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썩
네, 훌륭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증권사애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외국인 쪽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 1,500억 순매수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4% 올라갑니다. 네, 오늘 빵 치고 올라 저항 때까지 그냥 4%빵 찍어주는, 야, 이런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4%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없었죠? 네, 4% 떨어지는 건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올라간 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등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500억 순매수예요. SDI, 일동제약, 등등등 매수가 좀 있었고요. 매도 역시 인버스적 매도입니다. 즉,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둘 다 시장이 하락하는 쪽보다도 상승 쪽에 베팅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LNF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힘을 못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는 거 집중하셔야 돼요. SKI 테크놀로지, 네이버, LNF, 그 다음에 카카오, 네, 이런 종목들,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피곤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아직은 바닥을 못 잡았어요.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바닥 근처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짚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못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털었다 생각되면 어느 날 갑자기 갭상승, 어느 날 갑자기 큰 양봉, 장대 양봉 이런 거 만들면서 못 쫓아오게 쭉쭉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2550까지 올라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10% 올라가는 거 별일 아니거든요. 한 2, 3일만 쭉쭉 당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물러나 있거나 다음에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네, 잘 체크해 놓으시고, 물론 지금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팔지는 말자. 네, 잘 들고만 가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꼭 피해 나가야 되는 종목들은 피하시고요.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은 잘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요. 네, 드디어 이제 7월에 월급 종목이 나오죠. 네, 오늘 7월 월급 종목 오늘 저녁 9시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드립니다. 월급 종목, 성투사는 내일 월급 타서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